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출마 배경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구의원부터 시작하셔서 시의원 그리고 네. 또 시의회 의장을 또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래 정치 인생에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이게 있었습니까? 계획이? 네. 인생은 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주어진 기회에 그리고 주어진 과업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출마 결심 어떤 배경에서 하시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받는 고통에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부산대 앞에 가장 번화한 길을 걸어서 내려가는데요. 그 번화한 거리에 임대라고 표지판이 붙은 가게가 2개, 3개, 10개 이상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런 골목들이 부산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역에 이런 골목들이 늘어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 시의회 의장 하실 때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인지도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 시의 직원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숨든 명이거든요. 숨어 듣는 명곡. 아, 네.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전 국민의 애창가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저를 조금만 더 아신다면 저 사람에게 부산시장을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지도는 저에게 큰 숙제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인지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선에 나가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나서부터 좀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여당 후보 내에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야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있었고요. 특히 박형준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네. 타깃이 됐었는데 이거는 어떤 박인영 후보만의 전략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전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략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2가지 이유인데요. 예.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진 민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선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은 코로나19 2차 확산을 염려해서 경선이 조금 늦게 돌입했는데 네. 먼저 출발한 국민의힘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민생을 아나? 부산을 아나? 이런 좀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2번째는 제가 부산시의회 의장을 하면서 부산시를 쭉 돌아보니 국민의힘이 정말 부산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부산의 경제에 오히려 발목만 잡았다라는 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서 화가 난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이 다소 강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할 말은 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당내 평가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 박인영 후보의 어떤 그런 공세적인 그런 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저희 당 전직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만큼 네네. 저희 당에서 다소 이렇게 편안하게 치를 수 있는 선거는 아닌데요. 하지만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민생에 대한 얘기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출마 계기를 말씀해 주실 때 코로나19로 문 닫은 많은 가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숙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이 된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걸 좀 보듬고 챙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부산시의회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시의 네.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우리 시의 재정을 어디를 좀 줄여서 어떻게 줄이면 코로나19에 긴급한 민생 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했는데 예. 오늘 오전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총 3조 원의 예산을 줄여서 코로나를 위한 긴급 민생 자금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시 예산이 한 10조 원 좀 넘지 않습니까? 한 12, 3조 원 되지 네, 않습니까? 12조에서 그렇죠. 그리고 연말이 이제 예. 추경을 하게 되면 15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조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첫 번째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두 네. 번째는 올해 집행은 하지만 그 재정에 지금 연도를 올 안에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도를 좀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3조 원은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어떤 그런 통큰 지원 그런 건 없으십니까? 계획으로? 통큰 지원이라고 하면 네.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물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관광이나 특히 문화 콘텐츠 사업 같이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에 좀 특화된 사업이긴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창업을 하거나 하는 가능성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인프라, 인력 또는 콘텐츠들이 무로 돌아가서 네. 회생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지원해야 된다고 먼저 좀 생각하고요. 챙기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당연히 지지를 해왔고 국민의힘도 최근에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덕 신공항 특별법 이 통과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좀 선거의 어떤 핵심 전략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찬성을 해버리면 어떤 전략성 우위가 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가덕 신공항은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덕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공항 하나 짓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불경의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어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오히려 불경이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가덕 신공항의 목표입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가덕 신공항 계획은 이런 그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의 발전축을 만들겠다라는 것까지 이미 나아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이 그것까지 따라오려면 굉장히 숨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덕 신공항 문제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네,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협력 그리고 국회의 지원이 절대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180석 여당의 힘이 없이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은 어려운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힘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1호 공약을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산에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다른 공약들 발표 안 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인데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응급 상황이거든요. 네. 응급 상황에는 응급 조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 응급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치료, 그다음 재활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응급 조치도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치료에 이렇게 재활의 단계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 없이는 그 어떤 사업도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부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보통 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모레부터 당내 경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 통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가능성은 매우 높게 봅니다. 당연히. 네. 자신이 있어서 출마를 한 것이고요. 예. 저희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분들입니다.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을 안타깝게 잃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죠. 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가장 대립각을 세우면서 잘 싸울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민생 경제를 가장 잘 현장의 마인드로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적합한 후보는 저 박인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뭐 전임시장 성추행 보궐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여성 후보가 나가는 게 필승 카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저희는 굉장히 송구한 입장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거듭해서 사과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제도까지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단순히 그 이슈만으로 치러지기에는 시민들의 삶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우리 IMF 때 그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직장을 잃은 분들, 네.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분들이
가졌던 그늘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그분들에게 다시 그런 그늘을 만들어 드리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인영 예비후보와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진보당 노정현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